예, 하여튼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자, 금요일 3부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을 통해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승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배 소장님. 네, 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승자를 시금치로 했습니다. 시금치요? 예, 시금치를 보면서 이번에 제가 졌다. 왜냐하면은 왜요? 잡채 이 명절 때 또 빠질 수 없는 우리 참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예, 잡채 예, 아니겠습니까? 예. 갈비찜도 있겠지만 예. 아니 추석 연휴 때 잡채 자체도 안 올라왔지만 어디선가 잡채를 먹었는데 시금치가 없는 거예요. 아, 시금치 없는 잡채. 아니 김밥에 시금치 단무지 들어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오뎅하고 예. 지금 또 금요일 오후라서 시장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도 제가 점심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오자마자 대기실에 호두 과자가 있길래 웬 예. 호두 과자야 이러면서 먹고 있었는데 예. 시금치를 이번 주 성적으로 정한 것이 한 단에 주먹만한 한 단의 가격이 8,000원입니다. 예. 그것도 많이 지금 올랐죠. 더 오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면은 진짜 우리가 시금치 그러면 뽀빠이 이랬던 그 뽀빠이가 좋아했던 그 예, 예. 시금치인데 저는 이게 초고물가 상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연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포인트의 지금 울트라 스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예. 저는 그야말로 이제는 시금치 가격 보면서 물가 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물가 잡는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예. 시금치를 보는 순간 제가 졌다. 아니 예. 저는 이거 되게 승자다. 공감했는데요. 네. 추석 때 저는 시금치를 못 샀어요. 아예 그 빨리 동이 나버려가지고 그 비싼데도 이게 빨리 없었어요. 없어서 못 네, 사셨어요? 없었어요 그때. 어, 네, 그래요? 그래서 물량도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물량도 얘기네. 적고 예.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금치를 꼽으신 거에 굉장히 지금 공감이 많이 되긴 그래요. 했고요. 예. 예. 시금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올해에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뭐 이상 기후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지만 우리 이번에 수재 비가 또 남부 지방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영향을 직격탄을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금치 밭이거든요. 아,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까 그래서 빨리 명절 돌아가구나. 앞두고 포항도 그렇고 전라도의 미금도도 그렇고 이게 아, 그렇군요. 주산지인데 예. 더 큰 타격을 입은 거죠. 예. 각종 뭐 채소값이 다 올랐는데 특히 이제 시금치가 큰 그쵸.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뭐 이번 추석에 잡채 왜 안 올라왔나 했더니 이제 시금치가 원인이었군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신경을 쓴다고 해도 이게 물가 잡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표준 물가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시장 가격에서 뭐 쌀이나 또는 각종 야채 이제 무나 가격들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지금 저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강달러 현상이고 실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수입산 야채나 곡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식량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자급자족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가루 가격도 그렇고 팜유 가격도 그렇고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한다더라도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이따가 이제 패자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 물가 관리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반기 가면은 이제는 상대적인 우리 빈곤 지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월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는 더 올라가고 지금 우리 YTN을 통해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속보로 다뤄졌던 것이 뭐 우리가 정을 나눈다. 오리온 뭐 지금 각종 뭐 과자 가격이 예. 더 올라갔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죠. 예. 저보고 과자를 줄이라는 이야기는 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 과자 가격, 개별 가격, 아이들이 정말 간식으로 먹는 그 가격을 왜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원자재 가격이나 팜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가격까지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 반영된 가격만 하더라도 물가가 치솟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물가 안정 이 부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대로 이렇게 잡히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세계 정세가 어려우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는 좀 버리지 않도록 네. 진짜 최소량만 사가지고 네. 아끼고 있거든요. 올해 말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네. 좀 경제에 올인해서 세계 경제가 그렇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안정된 거를 만들어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짧게만 좀 덧붙이고 싶은 예. 것은 뭐냐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이제 당장 원자재 가격이 급작스럽게 내릴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강달러 현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과연 미국의 유엔 총회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 뭐 기조 연설까지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들이 과연 통화 스와프를 좀 큰 규모로 미국과 연준과 협의가 돼서 체결될 예. 건지 여부. 두 번째는 예.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우리 전기차 관련돼서 기아 자동차가 아직까지 생산 공장이 완전하게 다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건 상당히 혜택을 받는데 우리 그렇지 그렇죠.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도 부분 혜택 포함이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을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팀이 대비해낼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예. 자, 뭐 이번 주 승자 배 소장께서는 이제 초고물가 네. 이거를 승자로 꼽으셨어요. 이은영 소장님은 누가 승자입니까? 일단 저는 그냥 그 인물로 꼽았는데요. 전용기 의원을 꼽았어요. 전용기 의원이요. 예, 전용기 의원이 이제 민주당의 초선 의원인데 예. 그 91년생입니다. 지금 32살이고요. 그 대학생 때부터 이제 정치 활동을 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금 30, 40대 정치인들이 활발하게 지금 당내 투쟁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의원이 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특히 추석 전후로 해서 이 전용기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 그 목걸이 관련한 거를 예. 상당히 좀 집요하고 끈질기게 야무지게 질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저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을 좀 변경시켜 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여사님의 논문 관련한 것도 예. 제조사 1인실 또 가서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활동력이나 이런 게 돋보여서 사실 좀 저희가 지금 경제 얘기하셨는데 경제를 봐도 머리 아프고 정치를 봐도 머리 아프고 그런데 이런 젊은 의원이 좀 열심히 활동하는 걸 보면 좀 기분이 나아지시지 않을까 해서 꼽아왔습니다. 예. 뭐 전용기 의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이제 목걸이나 뭐 각종 네. 장신구와 관련한 이제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미흡하다. 라는 게 이제 전 의원의 이제 얘기 아닙니까? 예. 뭐 추가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질의했는데 다시 자기한테 좀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정부 질의 때 다시 그걸 요청을 했는데 지금 추가로 답변은 못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걸이가 이제 이 렌탈,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현지 대여였다고 했다가 이제 지인 대여로 바꿨는데 일각에서는 이 대여 문제, 그러니까 재산 신고에 누락된 영역 말고도 이거를 지금 홍보해 준 것이 아니냐. 워낙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명품의 목걸이다 보니까 그걸 간접 홍보한 게 아니냐. 그러면 그거 대여를 지인이 아니고 아예 진짜 이 렌탈, 이 회사로부터 렌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좀 명확한 해명이 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근거 없는 의혹들이 계속 번져나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성자는 보석이 되는 건가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이은영 소장님 성자로 꼽은 이유겠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특검법도 발의가 된 상태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실제 이 특검법이 수용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결과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는 수사가 되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논문이나 또는 장신구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의 또 논란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이 지금 해외 순방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동반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른 이슈보다는 동반 자체보다도 어떤 패션일까 이번에는 뭐 발찌를 했을까 말까 사실 이게 국민들에게 생산적인 논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빨리 좀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부분을
명쾌하게 좀 해명하고 소통하는 거 필요하죠. 뭐 예. 세계의 지도자들이 셀럽이 되는 거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유명인이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세계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또 이제 달라진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면 또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또 깔끔하게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국민의힘이 뭐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했는데 김정숙 여사를 거론하면서 이제 맞불 작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 여야가 이제 영부인을 타겟으로 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건 김정숙 여사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저는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특활비 관련된 특별활동비와 관련된 이야기 또 의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김정숙 여사나 또 해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면 네. 없다면 굳이 뭐 그 부분을 더 이상 또 캐물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이제 더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그렇죠. 더 큰 답답함으로 연결되고 여론에서는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특검법이나 논란과 의혹을 또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연관시키는 것도 저는 타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별개의 것이고 네. 그만큼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뭐 다른 방송에서는 주로 뭐 그거 뭐 잘못됐다 뭐 특검법의 여론조사에 대한 찬성 비율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일은 관련된 그 부분 좀 정교하게 담당해서 할 수 있는 제2부속실 설치가 안 된다면 제2부속실 설치에 준하는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이 네. 만들어진다면 좀 해소가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 듭니다. 전직 영부인에 대한 맞불 작전은 조금 이제 좀 자제는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끄집어내봐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그건 조금 자제되는데 지금 이제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명이 불분명하게 안 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걸 좀 할 필요는 있다. 예. 뭐 승자로 꼽은 뭐 전용기 의원이 그 어제죠? 국민대 네. 앞에서 논문 표절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국회 이번에 이제 그 국감이 들어가면 교육위에서도 이 국민대 관련한 사항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네. 필요하면은 뭐 그 전입금 같은 것까지 조치를 취하려고 아주 강하게 지금 입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교육위 간사님께서. 근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촉구 시위 같은 것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야성을 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91년생이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뭐 우리 이 애청자분들도 또 이름이 또 이거 주목이 되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용기. 네. 네. 전용기가 아니고 전용기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 패자를 좀 살펴볼까요? 배 소장님. 저는 이 시금치를 성자로 선택했다면 패자는 네. 결국 저는 국회와 정부 경제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뭐 정부도 정부지만 국회에서 정부에게 촉구할 내용도 있을 테고요. 네. 국회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상임위원회도 있고 저는 국회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추석 민심을 보면은 국민의힘도 싫다, 더불어민주당도 싫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상대적인 지지율 가지고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야 막론하고 얼마나 얘기죠? 예. 대책이 세워져 있나.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가 좀 많이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 대책 중요한데 저는 이게 정말 경제라는 것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엎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97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도 막 노동법으로 국회에서 그 난장판이 될 때 성큼 왔던 게 외환위기였고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다들 그런 사태가 올 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미국도 이 부동산 모기지와 관련해서 그런 엄청난 파국이 막 파국을 맞게 된 거는 정권도 몰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에서 2008년 오바마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아들 부시 정권의 정말 가장 큰 패착이 그 금융 위기를 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도 몰랐으면 그때도 고환율이었고 저는 네.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그런 경제팀이 매일매일 좀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방송에도 정면성보에도 출연했는데 주원 현대경제원 실장이죠. 예, 예. 이분이 정말 좋은 리포트를 보고서를 참 많이 냅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출연에서도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도 미국
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 지금 베이비 스텝을 계속했거든요. 0.25% 포인트를 했는데 0.25% 포인트를 했는데 저는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것이 지금 한은 총재의 최근 발언이기도 했거든요. 네. 저는 좀 한은 총재 다 포함해서 대통령이 매일 좀 회의를 하되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는 좀 눈에 많이 뜨이게 네. 한 총리가 좀 주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배 소장님은 뭐 이번 주 승자패자 일관되게 경제 문제로 잡으셨네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저는 정말 다들 보름달 보고 비는 분들 주변에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왜 질문하냐 그런데 다들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정치는 정말 생각조차 안 하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 뭐 우리 경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네. 이렇게 3고를 고3 현상 아닙니까? 예, 고3 현상. 예. 또 그렇네요. 예. 고3 현상. 해삼 산삼보다도 무섭다 그럽니다. 자, 이 환율 같은 경우 지금 1,400원이 네. 위태로워요. 이거 그렇습니다. 1,400원 뚫고 1,500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외환위기 그까지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인 외환 것 위기 같습니다. 당시에 그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정도의 경제 위기도 뭐 감안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보다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거의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을 미국의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 여론조사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걸 보면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고 네, 있다. 헤럴드 예. 경제가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의뢰해서 한 그 추석맞이 경제 인식 조사를 보면은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58.3%나 되고요. 자기의 그 경제 수준이 중하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60.5%까지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금리로 지금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자꾸 물가도 안정될 거고 좋아질 거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국민 인식과 괴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대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미 이제 그 다음 주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텐데 우리가 금리 안 올리고 가만히 있을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더 강달러가 돼서 그렇죠. 우리 지금 외국인 투자가 항상 주식시장이 그래왔던 건 아니지만 강달러가 된다고 해서 또 미국이 금리가 높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뭐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건 아니지만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때 예. 우리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과연 되고 있을까? 이런 예. 불안감 자체를 상쇄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주로 뭐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경제 얘기가 주가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3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이번 주 승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배정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승자 패자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은영 소장님 패자를 이번엔 짚어주셔야 되겠네요. 네, 저는 조정은 의원을 뽑았는데요. 조정은 의원이요? 네, 지금 뭐 좀 핫하긴 하시더라고요. 예, 많은 예.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아니 뭐 이 정도로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은 승자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내용적으로는 패자인 것 같아서 꼽았는데요. 예. 그 특검법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 전원의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가 정치 쇼라면서 이거에 대한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그 혼자서 반대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도 사실 추석 때 나온 거 보면은 거의 55에서 60% 가량이 특검을 찬성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이게 올해 반대를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조정은 의원의 특검 발의에 대해서 조정은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일단은 민주당이 특검 검사까지 다 선정할 수 있게 되는 이 부분도 잘못된 거고 네. 속도가 지금 너무 빠르게 간다. 예. 그리고 부인을 건드리는 건 쪼잔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그 특검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좀 화를 네.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정은 의원한테 그 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하루에 뭐 네. 700건 정도의 문자. 욕설 섞인 네, 문자들이 폭탄 문자가 오는데 온다고 하던데.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조정은 의원 잘한다. 아유, 정말 이른바 박수를 치죠. 예. 보수의 영웅으로 등극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평가는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본인의 지금 이 의원으로서의 이 당선이 된 그 과정에서의 이 연원을 놓고서는 조정훈 의원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시민당으로 그렇죠. 위성정당으로 이제 당선이 된 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공감해야 되는 거냐 아니냐 이런 시각인데 저는 각 개별 의원별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똑같아야 하거나 또는 민주당 소속이 엄연히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당선될 때는 그런 경로를 거치긴 했지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검수완박 법안 때도 조정훈 의원은 좀 의견이 달랐을 걸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그 사안에 따라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모든 당의 입장 당리 당략적으로 조정훈 의원이 또 선택을 했으냐면 그건 아닐 거예요. 특히 이제 이번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 특검법 자체가 그 찬성의 여론이 법안이 반드시 발의된 것이 통과돼야 된다는 여론일지 아니면은 답답하게 지금 논란과 의혹으로 전개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여론일지는 좀 구분해 볼 부분이 있고 조정훈 의원이 지금 본인 스스로가 나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특검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18명 중에서 1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명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그러면 조정훈 의원이 아무런 본인 의사와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과는 무관하게 손을 들어주면 그냥 바로 통과돼서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압박은 뭐냐면 박범계 의원의 발언도 그런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최민희 전 의원도 적절치는 않다는 이야기를 한 건 뭐냐면 아니 누구 덕분에 국회의원 배지 달았는데 우리 의견에 반대를 해?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동조를 하네? 저는 그렇게 압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조정식 의원이 더불어시민당 당선되기 전에도 사실 민주당으로 국회의원 달기 위해서 이제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조정훈 의원이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인연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뭐 좀 적절치 않다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소수 정당의 의원인데 이걸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정훈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정훈 의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본인에게 연락도 없었고 본인이 원래 반대도 하지만 연락도 없고 자기를 설득하려는 아무 노력이 없었다. 그런 걸 섭섭한 부분을 좀 드러내는 걸 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이렇게 그 설득을 했어야 하는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조정훈 의원의 입장은 이 특검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공수처에서 한 번 더 이걸 걸러서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 이제 특검을 가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동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조사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좀 긍정평가가 상승을 했어요. 올랐죠. 30%대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올랐는데 이거가 이제 오른 이유가 김건희 특검법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요거 오른 이유를 그 사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냈지만 대통령 고발도 했거든요. 저는 이 두 번째 거 대통령 고발이 오히려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정훈 의원도 나중에는 동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조정훈 의원을 압박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특검법 발의에 동의하겠다. 또 동참하겠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 덕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리고 여론이 높은데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당대표 수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은 여론조사대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면 될 일이고 의원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의원에게 헌법에 또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그
자율성은 저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예.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50% 넘게 동의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론조사 내용도 역시 50% 넘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살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뭐 보신다,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은 저는 털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조차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구나 주장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예. 근데 근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의혹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뭐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와 관련된 것은 조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이미 대선 기간 동안에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고 수사가 진행이 네, 네. 됐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특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은 의원이 그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당장 나온 그 영빈관 영빈관 신축과 관련한 내용과 이제 관저에 관한 그 사적 뭐 채용이나 사적 발주 이런 내용들까지 좀 본다면 국민들은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해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지금 국민들은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영빈관 말씀하셨으니까 네. 878억의 예산을 들여서 영빈관 짓는다는 부분, 뭐 두 분의 짧은 어쨌든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론의 공감을 얻어내기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청와대 영빈관도 있고 청와대 영빈관이 경제적인 이유로 기존에 있던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하지 못할 수준도 아니고 또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꼭 영빈관이 뭐 미국의 블레어하우스 이야기를 하는데 네. 미국만 예를 들어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들 중에서 영빈관이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할 일인데 저는 지금 국가 경제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국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 결정돼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영빈관. 이거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오늘 하나 더 같이 불거진 게 그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녹취한 녹음 내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더 관심이 가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영빈관 옮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더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반대 여론이 굉장히 지금 강하더라고요. 네. 온라인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거는 절대 예산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처 알아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순방입니다. 순방. 윤석열 대통령 순방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출발하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많은 기빈들이 모이는 다자 외교의 장이거든요. 일단 네. 외교가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건 특별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돋보이는 그런 무대는 아니라 여러 이제 기빈들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장례식 외교, 다자 외교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캐나다와 미국 유엔 총회로 가서의 또 기조 연설과 바로 이 여기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루어지게 될 경제죠. 경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우리 기업들이 역차별 당할 수 있는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법안에 이 우리가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협의가 가능할지 논의가 가능할지 성과를 가져올지인데 앞서 이제 영빈관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현영 소장이 김건희 여사 얘기하겠는데 마찬가지로 또 김건희 여사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또 이 순방 과정에서 얼마나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상, 목걸이, 또 패션, 머리끈 이게 결국 생산적인 그런 논란은 아닌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빈관도 저는 이게 자칫 너무 우리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또 희화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결코 좋을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얼마만큼이나 정교하게 또 영빈관 문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관련돼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좀 수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교적 성과보다 네. 오히려 다른 뭐 부수적인 것들이 더 관심을 끌 그런 그럴 것 가능성이 같습니다. 좀 있어요. 아주 높죠. 장신구는 안 하고 나오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패션에 대해서는 또 이게 왜냐하면 조문 외교로 가시는 거라서 네네. 패션은 또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하고 정상들과 이제 짧은 회담이 잡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또 부수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가고 사실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서 반드시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셔야 되는데 그리고 올리셔야 되는데 그 가기 직전에 이게 지금 영빈관 신축건이 터져가지고 네, 상당히 네. 좀 여러 가지로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네, 네. 이근영 수장님이 승부처를 영빈관 신축을 하셨네요. 네, 저는 영빈관 이거 아까 신축을 가져왔습니다. 간단히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저는 승부처를 그래서 다루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영빈관 아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간단히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예. 제 승부처가 먼저인데 이은영 소장을 먼저 아니요. 저는 이거 저 뒷부분을 못 봤어요. 네. 예. 네. 예. 이게 지금 영빈관도 계속해서 논란과 의혹 쪽으로 파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이 과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정교한 소통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김은혜 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갔고 또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부분 참 쉽지는 않겠지만은 뭐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적으로 정쟁화되는 그런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영빈관 예산이 잡혔는지 그때는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만 옮긴다고 시작을 했던 것이 계속해서 하나 둘 붙는 것이 또 야당의 공세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도 궁금하거든요. 이 어떤 정도의 계획이 지금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용산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데 들어갈 더 추가적인 비용이고 또 건물이 뭐가 있는지 관저도 지금 또 추가적으로 대통령실 용산 청사 내에 짓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소통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명쾌하게 순방과 관련한 일정의 내용도 그렇고 네. 다루어주는 것이 지금 낮은 지지율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내는 또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어저께 이 기사가 나온 건데요. 800억 넘는 예산이 지금 잘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려다가 이게 지금 들통이 난 상황인데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닌데 제가 오늘도 쭉 봤는데 그냥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이 얘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입주를 지금 여사님 아직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경호가 또 두 군데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빈관 신축도 지금 이 국민들이 이게 지금 발끈하게 화가 난 이유가 조감도 전체 그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없는 상황에서 자꾸만 세금을 쓰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폭발 직전 혈압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급한 거 아니니까 마스터 플랜을 먼저 좀 내시고 도저히 용산에서 안 되겠으면 세종으로 아예 그림을 새로 그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세종으로. 예. 네. 뭐 조금 전에 뭐 김행 네네. 비대위원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과거 이제 청와대 영빈관이 지금 뭐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 너무 오래돼서 그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영빈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리모델링 돈이 적게 될 것 같아요. 예, 뭐 돈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네.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뭐 낫긴 하겠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현 의원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설명이 김행 비대위원회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국민들은 결국 이제 그런 다양한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청와대 영빈관이 누군가는 갔을 때 뭐 이 정도 시설이면 괜찮은데라는 반응도 지금 댓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국내외 행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국인 중에서도 영빈관을 가본 사람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 의견이 지금 나오는 거는 그대로 썰만도 했는데 왜 그래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네. 일부 의견은 그래도 경호나 보안을 위해서 영빈관이 필요했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있다. 근데 두 가지 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는 결국 소통입니다. 네. 얼마나 이제 소통. 그냥 영빈관이 예산으로 툭 하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론도 형성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알겠습니다. 오늘 시금치 말씀을 드렸는데 예. 물가 경제 이렇게 힘든데 국민들이
천억에 가까운 돈을 왜 쓰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네. 대한 고려도 필요했던 것이죠. 청와대 활용 알겠습니다. 방안까지 같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이은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